안녕하세요. 건강드림 시니어 DJ 이수정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한 편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중과 사랑, 그리고 부모의 존엄에 대한 우리 시대. 시니어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75세 노인이 은행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평생 땀 흘려 모은 수억 원의 전 재산이 든 통장들. 그런데 그 앞에는 자식의 이름 대신 기부처 목록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이 평생의 노력이 담긴 재산을 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했을까요? 왜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아버지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걸까요? 바로 며느리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집까지 사주며 베풀었던 무한한 사랑을 단숨에 거두어들이게 만든 그 한마디. 그 한마디는 바로 이 집, 저희 수준에는 창피해요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효도와 존중의 가치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이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큰 깨달음과 변화의 씨앗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75세입니다. 저는 40년간 한 회사에 헌신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외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의 결혼. 2018년 봄 아들이 연인을 소개시켜주던 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숙제를 하나 푸는구나.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참 예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밝은 인사에 제 마음은 이미 흡족했지요. 좋다.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아들 든든하겠다. 하지만 결혼 준비의 가장 큰 고민은 신혼집 마련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반지하 월세방에서 아내가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 당당한 출발선을 만들어주자.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으로 아들 집 사주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바로 우리 노후의 행복이야.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돈보다 자식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 선택, 부모의 무한한 희생이 옳았던 것일까요? 저는 아들에게 존중받을 권리 대신 그저 주는 사람의 위치만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때로는 자식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쓰라린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19년 가을, 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대출 없이 두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25평 아파트였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제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결혼 6개월 후 명절 가족 모임에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동네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다들 신도시나 새 아파트로 가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 내가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집을 오래됐다고 불평한다고?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존중과 감사가 사라진 관계의 불길한 시작이었죠. 누군가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심지어 나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보인다면 저는 그 모든 배신감과 분노를 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니까 하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니란 생각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존중의 실종은 이제부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던 말이 점점 그런데 하지만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아예 욕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이 집이 좀 불편해요. 주차장이 좁아서. 그리고 급기야는 저를 빗으로 찌르는 듯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때문에 저희가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이 자식 내외에게 창피한 것이 되었다니.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결국 주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것을. 며느리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제가 집을 사주는 것이 마치 시부모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할 의무인 것처럼 행동했죠. 어느 날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 집 여러 채 사주시던데 우리만 이런가요? 저희 친구 부모님들은 신도시에 30평대 아파트를 해주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 나는 헌신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더 큰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는 현금 지급기가 된 건가? 저는 깊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자식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그 희생을 멸시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 무시한다면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인내할수록 그들의 요구는 커지고 저를 향한 존중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여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며느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 집 팔아주세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집 팔아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체면이 있잖아요. 아버님이 해주신 이 집은 저희 수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준에 안 맞는다? 내 평생의 노력이 자식 내외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었다니.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친구들한테 우리 집 주소 말하기가 정말 창피해요. 다들 번듯한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만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제 40년의 땀이 자식 내외의 체면을 깎는 무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저의 모든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버님도 우리 기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버님 통장에 아직 돈 좀 남아있잖아요. 아버님 통장에 아직 돈 좀 남아있잖아요. 그 단 한마디가 제 안의 모든 것을 붕괴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팔아라. 대신 저는 숨을 고르고 대신 앞으로 내 남은 재산에는 단 1원도 손댈 생각하지 마라. 며느리는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뜻이세요? 내 말은 간단하다. 너는 이제 내 며느리로서 존중받을 자격을 상실했다. 그리고 너에게 물려줄 내 재산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평생의 노력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설득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였고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존중을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날 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저의 평생의 노력을 저를 존중하지 않은 자식이 아닌 세상의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 사본과 기부처 리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원래는 다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며느리의 기대감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재산은 공익재단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아버님 지금 장난하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들도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자식에게 한 푼도 안 물려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자식에게는 물려준다. 하지만 자식 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너희는 존중을 잊었다. 감사를 잊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그저 돈줄로 생각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희 집은 전화와 방문으로 전쟁터였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비난은 저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단호한 결정이 불러온 후폭풍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이 결국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끝까지 재산 몰수의 원칙을 지켰을까요? 재산 몰수 선언 이후 일주일, 며느리는 아들의 한마디에 멈춰섰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했던 말들, 정말 다 기억해? 당신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자신이 시아버지를 돈으로만 보고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밤새도록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혼자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른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동안 아버님께서 주신 집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아버님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모은 소중한 돈으로 저희에게 집을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그 고마움을 잊고 불만과 탐욕만 가졌습니다.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단단했던 얼음덩이도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냐? 네, 아버님. 이제 정말 알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건 바로 존중과 감사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했고 말투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아버님, 저희 집 정말 좋아요. 아버님 덕분에 이만한 곳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감사해요라고 말할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6개월에 걸쳐 확인한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연 재산을 다시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한번 내린 단호한 사회 환원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것인가?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내와 상의한 후 다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재산은 원래대로 너희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며느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새로운 가족의 규칙을 약속해야 한다. 첫째, 존중하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말 것.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것. 셋째, 물질보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모든 교훈과 가치관을 너희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유산으로 물려줄 것.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꼭 아버님의 가르침을 물려주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년 집을 선물한 날을 기념해서 가족이 모두 모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손자도 이제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사주신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재산을 몰수하려 했던 그 단호한 결단이 결국 저희 가족에게 진정한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을요. 네, 김철수옹의 묵직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단호함이 오히려 며느리와 아들에게 존중이라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재산 몰수라는 극약 처방이 가족 관계를 되살린 놀라운 반전입니다. 건강드림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보다 소중한 건 존중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둘째, 시니어 여러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선을 그으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용인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버님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자식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치관과 존중의 문화입니다. 오늘 김철수옹의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존중과 감사의 꽃이 만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드림 시니어 DJ 이수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은 울림을 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